실전 깃. 실습만 필요하신 분은 실습 챕터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큰 모니터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실전 깃이라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거 하나로 깃 끝내자고요. 깃 좀 사용법이 어렵긴 어려운데 제가 로컬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이것저것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습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막 하다 보면은 본인이 느끼는 게 있겠죠. 예, 그런 실습을 통해서 기술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보시고요. 소스를 로컬에 세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죠. git init이 있고 git clone이 있는데 git init은 내가 폴더를 만들어 놓고 git init이라고 명령어를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내 폴더가 git 리파지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it clone이 있는데 git clone은 github나 gitlab 그 다음에 원격에 있는 git 리파지토리 주소를 알고 있으면 git clone 리파지토리 명령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원격에 있는 소스를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볼 실습에서는 git init에 뭔가 옵션을 하나 더 줄 거거든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GitHub나 GitLab이 없더라도 원격에 있는 Git 리파지토리를 클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브랜치 생성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해 볼 겁니다. 우리가 Git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브랜치가 하나 디폴트로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Git에서는 디폴트로 마스터가 생깁니다. 마스터. 근데 그 GitHub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메인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폴트 브랜치는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하실 때는 브랜치를 별도로 메인이든 마스터에서든 가져와서 브랜치를 새로 생성하고 내가 받은 요구사항을 개발할 브랜치에다가 소스를 수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git branch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랜치를 만들어서 git을 소스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럼 명령어가 어떻게 되냐? git branch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git branch하고 브랜치 명을 적어주게 되면은 해당 브랜치로 변경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git branch를 잘 사용하진 않아요. 요거 자체를 사용하진 않고 git branch를 사용할 때는 요 git branch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로컬에 만들어진 git 브랜치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목록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옵션을 조금 더 주게 되면은 원격 리파지토리에 올라가 있는 브랜치들도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컬에서 내가 그 원격 원격 소스를 내가 콜론 받아가지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랩탑에서는 git 체크아웃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git 체크아웃, 그 다음에 브랜치명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내 로컬에 있는 브랜치 소스를 가져와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브랜치를 생성을 할 때는 git 체크아웃 요 옵션 있죠. 예, B 옵션을 주시게 되면 신규 브랜치명으로 브랜치가 생성이 되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실습 엄청나게 할 겁니다. 엄청나게 하면서 다 손으로 익힐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는 변경사항을 커밋을 합니다. 내가 신규로 파일을 생성을 해냈어요. 생성을 해냈으면은 git add 요거를 이용을 해서 신규로 생성된 것을 git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냥 수정만 했다. 그러면은 git add 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신규 파일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수정된 파일을 이제 커밋을 해야 되겠죠. 커밋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뭐 2차적으로든 마무리할 거야 라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it commit 그 다음에 -m 옵션을 줘가지고 내가 1차적으로 마무리한 그 소스 변경 사항에 대한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요 부분은 얼굴 때문에 가리네요. 요 부분 요 세 개에 대한 명령어는 일단 실무에서 좀 직접 해봐야 좀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습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요 로그 확인하는 것만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git 로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습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그 브랜치 따가지고 소스를 막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데 옆 개발자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코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야, 너 이거 코드 잘못됐으니까 너 이거 고쳐 하는데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브랜치는 피처 B라는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예, 그런 작업을 잠깐 멈춰두고 어떤 이제 외부 지시에 의해서 소스 수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뭔가 추가적인 작업이라든지 검토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스탯C입니다.
명령어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실습을 해보지 않으시면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소스를 다 수정을 했고 커밋도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GitHub나 이제 GitLab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머지 리퀘스트 혹은 풀 리퀘스트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왜 그게 머지 리스트고 머지 리퀘스트고 풀 리퀘스트인지도 좀 아시게 될 건데, 여기 일단 소스를 합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git pull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git merge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Git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바로, GitHub죠. 예, GitHub가 풀리퀴스트라는 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개발자들 굉장히 초창기에는 헷갈렸죠. 자, 어쨌든, 우리가 GitHub나 GitLab 같은 거를 이제 원격 리파지토리 관리 툴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메인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를 관리하는 개발 리더가 소스 합쳐주세요. 예, 라고 하면서 피처 이름, 예, 브랜치 이름, 그 개발자가 작업했던 브랜치 이름을 개발 리더한테 알려준단 말이죠. 그럼 개발 리더는 그 원격 리파지토리에서 그 개발자가 올린 브랜치를 쭉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이거를 메인 혹은 마스터 브랜치에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머지하고 풀이에요. 그런데 이제 GitHu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명령어 잠깐 보여드렸지만 git, 풀, 그 다음에 tags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합쳐지는 것으로 보여요. GitHub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풀 해달라고 개발자가 요청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름이 풀 리퀘스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itLab 같은 경우에는 풀 리퀘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머지 리퀘스트라고 하거든요.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GitHub하고 GitLab의 차이점. 원래는 Git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자들이 이제 소스를 합치는 그 업무 플로어, 개발자들의 업무 플로어를 풀 리퀘스트 혹은 GitLab에서는 머지 리퀘스트라고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Git 기능이 아니라는 거, 개발과 관련된 업무 플로우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내가 로컬 브랜치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그게 원격 리모트죠. 예, 원격에 있는 거에도 내 브랜치를 올려야 되겠죠. 예,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 git push입니다. git push로 리모트로 이제 올리죠. 예, 올리고 나서 뭐 GitHub나 GitLab을 사용하게 되면은 풀 리퀘스트나 여기 보이시죠? 예, 풀 리퀘스트나 머지 리퀘스트를 통해서 머지를 요청을 합니다. 메인 브랜치 혹은 마스터 브랜치에 합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메인 브랜치나 마스터 브랜치를 관리하는 그 개발 리더는 git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git풀 여기 태그즈 옵션이 중요합니다. 태그즈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인 브랜치를 합치는 작업을 할 거고요. git 머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스쿼시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스쿼시 옵션은 내가 만든 브랜치에 커밋 내용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요거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스쿼시 옵션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면 개발자가 스쿼시 커밋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단지 이제 팀 내에서 스쿼시 머지를 사용할 때와 스쿼시 머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케이스를 조금 팀원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언제 스쿼시를 쓰고 언제 스쿼시를 안 쓸 것인지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네 가지를 쭉 명령어하고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1명, 그 다음 개발자 1명 해가지고 개발자 1, 2가 있습니다. 개발 리더는 무슨 일을 하냐? 그냥 원격 저장소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로 각 피처들을 머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개발자 1은 뭐 요런 피처들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개발자 2도 이런 피처가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1과 개발자 2는 개발 리더가 원격 저장소 만들고 클론 하세요. 그러면 이제 클론 받아가지고 각 피처에 맞게 브랜치를 따가지고 개발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피처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한 다음에 개발 리더한테 피처 뭐뭐뭐하고 머지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풀 리퀘스트, 머지 리퀘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발 리더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마스터 브랜치에 그 개발이 완료된 브랜치를 이제 머지를 하고 걔를 다시 원격 저장소로 올리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GitHub나 GitLab을 이용해 가지고 원격 저장소를 관리를 한다면은
머지 리퀘스트나 뭐 풀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툴에서의 페이지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리더가 원격 저장소를 새로 신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처럼 이제 git 이그잼이라고, 저는 git 이그잼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그냥 한 방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모트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git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mkdir git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원격 저장소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cd 오님 한 다음에 git이 그 소스 변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명령어가 git init이고,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옵션이 bear라는 옵션이 있고요. 얘는 이제 비어있는, 소스가 아예 없는 리파지토리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옵션입니다. 쭉쭉쭉 뭐 만들어졌다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여기에 저장소를 초기화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렇게 힌트 같은 게 나오면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여기 나오는 힌트는 git으로 처음에 이닛을 할 때 디폴트 메시지의 이름을 뭐로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거나 노트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디폴트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자, 기본 저장소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개발 리더는 얘를 이제 내 컴퓨터로 마스터 브랜치를 푸시를 해와야 되겠죠. 자, 우선 이제 여기서의 초기 작업은 끝났으니까 나오고 다시 클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님.git이니까 git 클론 오님.git 하고, 지금 이제 한 컴퓨터에서 다 작업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폴더명을 따로 좀 지정을 해야 되니까 얘는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오님.git에 있는 저장소를 리더라는 폴더에서 개발 리더가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제가 됐고요. 자, 리더 폴더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복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죠 지금. 클리어. 자, 리드미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리드미 2000 하면은 리드미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git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신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git status라고 입력을 해보면 커밋이 없습니다. 추적하지 않은 파일, 요겁니다. 추적하지 않은 파일이라는 것은 git이 관리하지 않는 파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드미라는 파일을 git이 관리하기를 내가 원하니까 어떤 명령어로 사용을 해야 되냐, git add 점 하면 됩니다. 이 점을 입력하는 부분에 readme.md라는 파일명을 지정하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git status 조회를 해보면은, 자, 이번에는 좀 다르죠. 커밋할 변경사항이라 했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커밋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git이 관리하는 파일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커밋 해야 되겠죠. git commit -m 메시지를 이제 입력해주는 옵션입니다. 최초 세팅.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밋이 됐고요. git 스테이터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커밋할 사항 없음, 깨끗함,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에러 메시지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마스터를 저쪽으로 푸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git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푸시가 되었습니다. 뉴 브랜치 마스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격 저장소, 아까 전에 오님.git이라는 폴더가 원격 저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원격 저장소의 브랜치가 실제로 마스터가 만들어져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브랜치라고만 입력을 하면은 내 로컬에서만 보이는 거고요. Q를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자, git 브랜치 리모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원격 저장소의 브랜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는 마스터만 있었는데 오리진이라는 표시가 바로 리모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리진으로 되어 있는지 리모트로 되어 있는지, 디폴트는 오리진이니까 오리진으로 그냥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la 이렇게 누르면은 이 git이라는 숨겨진 폴더가 있거든요. 이 폴더에 config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걔를 뒤져보시면 돼요. 자, cd.git 들어가고 ls 해보면은
컴피그가 나오고요. 이 컴피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 리모트의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오리진이 어느 경로냐? 이 경로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스터 됐고요. 커밋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명령어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로그라고 하면은 이렇게 로그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세팅.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오리진 마스터 헤드가 가장 최신의 소스인데 헤더가 지금 로컬의 마스터랑 오리진의 마스터에 적용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더 진행하기 전에 긴 로그에 대한 좀 추가 옵션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살펴볼 거예요. 네, 길 로그 원 라인 그래프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조금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줄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브랜치가 이렇게 머지하거나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프 옵션을 주게 되면은 요거죠, 요거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뭐 합쳐지는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제 개발 리더가 할 일은 끝났어요. 원격 조정 세팅 다 끝났고 이제 개발자들한테 내가 준 피처로 이제 그 브랜치를 따서 개발하세요. 마스터 클론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제 개발자 1하고 개발자 2가 클론을 받아야 되겠죠. 자, 클론 클론 원격 저장소가 뭐라고 그랬죠? 오님.git이었죠. 근데 얘를 이제 별도의 폴더에 특정 폴더에 넣기 위해서는 dev 1 이렇게 복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2로 가겠습니다. 개발자 2요. git 클론 오님.git dev 2 못하죠. 네. 복제가 되었고요. 들어가겠습니다. dev 2 자, 마스터 제대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얘도 dev 1이죠. dev, 3 dev 1 마스터로 복제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리드미도 제대로 들어와 있죠. 리드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개발자 1하고 개발자 2가 이제 각자 개발을 진행하겠죠. 개발자 1은 이제 요거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개발자 2는 요거 진행할 겁니다. 자, 요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브랜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브랜치를 만들 때는 각 팀 내에서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피처즈하고 슬러시하고 비명령사 이렇게 코드를 조합하는 형식으로 브랜치를 많이 만듭니다. 이 코드는 어디서 나오냐? 보통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설계자들이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요구사항 정리표가 있거든요. 요구사항 표에서 요구사항 아이디를 부여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 코드를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 1은 브랜치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개발자 2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죠? features 슬러시 a 002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참고로 해서 브랜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checkout -b 이렇게 만드시면은 브랜치를 만들면서 그 만들어진 브랜치로 브랜치를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마스터로 돼 있죠. 자, 잘 보세요. features b 명령 4 하게 되면은 새로 만든 브랜치로 전환합니다. 되면서 여기 지금 마스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개발자 2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features A002로 git checkout -p features A002 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개발자 1하고 개발자 2가 이제 소스를 각각의 브랜치에서 수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대시보드니까 대시보드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터치 dashboard.html ls 해보면은 이제 대시보드 html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만들어졌고요. 안에 내용은 그냥 수정했다고 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신규로 만들어진 파일이기 때문에 git이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git add 자, git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git 스테이터스 보면은 git이 관리하는 파일이 새로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얘를 이제 커밋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it commit -m
대시보드 이렇게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스테이터스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스테이터스. 네, 깨끗함 이렇게 돼 있죠. 예, 깨끗하니까 여기서 이제 푸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커밋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처럼 여기 위쪽에 사라졌나요? 그 관리되지 않은 파일이 남아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커밋만 하고 애드만 하고 커밋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제 푸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작업 폴더가 깨끗한 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푸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딱 쳤을 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거든요. 최초에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브랜치를 새로 만들고 나서 이제 리모트 원격 저장소 쪽에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브랜치를. 근데 올릴 때 이 동기화돼야 되는 거, 동기화돼야 되잖아요. 로컬에 있는 거랑 이제 리모트에 있는 거랑 동기화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맞춰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셔가지고 붙여놓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혹은 인텔리제이 같은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주죠. 어쨌든 우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커맨드로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자, 그러면은 이제 원격 저장소에 제대로 브랜치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때 브랜치까지만 입력하게 하면은 로컬에 있는 것만 확인이 돼요. 지금 이제 피처즈 이렇게랑 마스터 두 개가 로컬에 있는 거고요. Q를 누르면 나가게 됩니다. 자, 리모트에 있는 거는 브랜치 리모트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좀 다르죠. 헤드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리진이 앞에 붙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리진이 뭔지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Q. 그래서 제대로 푸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 1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치고, 개발자 2도 뭔가 개발을 하겠죠. 이제 터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였죠? 예, 마스터 코드. 예, 마스터 코드.html. 만들었다 치고요. 내용도 입력했다고 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 스테이터스로 조회를 해보면은 추적되지 않는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수로 관리되지 않는 파일. 여기 있으니까 애드 해줘야 되죠. 네, 기, 애드. 해주고, 애드가 끝났으면은 커밋 해줘야 되겠죠. 네, 기, 커밋, 쌤, 마스터, 코드. 자, 됐고요. 다시 깃 스테이터스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작업 폴더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개발자 1이랑 개발자 2가 이제 동시에 각각의 컴퓨터에서 브랜치 따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개발자 1은 여기서 완료가 됐다고 치죠. 완료가 돼서 이제 개발 리더한테 이 피처 B004 푸시 해놨어요. 머지 좀 시켜주세요. 하면은 이제 개발 리더가 자기 컴퓨터에서 혹은 이제 깃허브나 깃랩을 이용하게 되면 깃허브나 깃랩 사이트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제 개발 리더가 마스터 브랜치를 관리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로컬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로 이제 머지를 한 다음에 걔를 원격 저장소로 푸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처즈 B004 합쳐야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git 풀 하는데 이 풀 할 때 옵션을 하나 주면 됩니다. 태그즈 이름하고 조금 용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git 태그즈 하고 오리진 원격에 있는 features B004 브랜치를 가져와서 마스터랑 합쳐라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합쳐졌다. 처음이니까 뭐 충돌나는 것도 없고 잘 합쳐지죠. 합쳐졌는지 보려면은 아까 피처에서 만든 파일이 여기 마스터에도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자 대시보드 HTML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격 저장소로 마스터 브랜치를 올려야 되겠죠. 여기 푸시 엔터. 그러면 잘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푸시 할 때 뭔가 테스트 하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메시지가 나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자 1은 지금 피처 B004 대시보드에 대해서 이제 머지까지 다 끝났고,
제대로 올라갔는지, 원격 저장소에 올라갔는지 한번 체크를 개발자 1이 해보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git 체크 아웃 마스터 브랜치로 바꾼 다음에 git 풀을 해보면 알겠죠. 지금 이제 마스터로 바뀌었을 때는 리드미만 있죠. 근데 여기서 풀을 했을 때 그 대시보드 HTML이 보여야 되겠죠. git 풀 ls. 자, 보이시죠? 예,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아까 이제 git log 원라인 이렇게 한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브랜치, 지금 내 거에 마스터 약간 헤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은 최신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자 2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죠. 개발자 2는 뭔가 좀 이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해가지고 파일 mastercode.html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뭔가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마스터 디테일이라는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 됐어요. 얘는 이제 신규로 추가된 파일이죠. 그럼 뭐 한다고요? git add. 네, 커밋 해줘야 되겠죠? 예, 커밋 해주기 전에 이제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git -m detail 커밋 됐고요. 이제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it push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개발이 좀 많이 진행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이미 마스터의 개발자 1이 개발한 사항이 마스터에 지금 합쳐진 상태죠. 그래서 깃을 이제 푸시를 하고 푸시했으니까 머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기 전에 각각의 개별 개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현재 내가 지금 푸시하기 직전에 리모트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를 지금 현재 내가 푸시하려고 하는 브랜치하고 합치는 작업을 개별 개발자들이 해줘야 돼요. 이거를 안 해주면은 컴플리트 났을 때 여기서는 지금 개발 리더가 요 마스터를 관리를 하잖아요. 요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요 관리하시는 분이 혹은 기터브든 깃랩이든 그 머지 리퀘스트 혹은 풀 리퀘스트를 관리하시는 분이 컴플리트 난 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만든 코드가 아닌데 어떻게 컴플리트를 해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푸시하기 직전에 마스터 원격 리파지토리에 있는 마스터를 합쳐가지고 컴플리트를 미리 잡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못하니까 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할 줄 알면은 깃은 아주 쉽다. 연습 몇 번만 하면 된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깃 푸시를 한번 하기 전에 마스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개발 리더가 했던 거 있죠. 깃풀 태그즈 어쩌고저쩌고 클리어 좀 지워보고요. 깃풀 태그즈 오리진 마스터 원격 저장소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를 내 거랑 합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페이탈 이런 게 났어요. 이런 게 났는데 깃풀을 할 때 그러니까 원격에 있는 거로 하고 내 거를 합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시하는 커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원격에서 풀을 할 때 리베이스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커밋 자체를 초기화시킬 거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각각의 커밋 그 아이디는 남겨두고 그냥 소스를 합치는 것만 할 거냐. 이런 옵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나는 머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리베이스는 조금 위험하니까 머지를 하겠다. 얘를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얘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git 아까 전에 하려다가 실패했던 요거 있죠. git풀 오리진 마스터 요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머지 할 때 우리가 커밋할 때 커밋 메시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머지 할 때도 머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VI 에디터가 뜨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저장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요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인텔리제이 같은 툴을 쓸 때는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일일이 한번 해보면 재밌습니다. 자, 콜론 누르고 WQ를 누르면은 저장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됐어요 라는 이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리어. 그리고 나서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깁 로그. 자,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A2는 아니, A2가 요거죠. 네. 소스가 지금 피처 A002의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이 소스가 지금 최신화 됐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 디테일 했던 거, 커밋 했던 것도 잘 나오죠.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로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잘 합쳐졌잖아요. 컴플리트 안 나고. 그러면 이제 푸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 푸시. 또 나오죠. 요거 나오죠. 그러니까 브랜치를 새로 만들었을 때는 set upstream 하는 요런 메시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카피해서 붙여놓고 엔터. 그리고 나서 다시 git push. 다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브랜치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git 브랜치 리모트 하게 되면은 원격적 장소에 A002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개발자 1위 했던 거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1에서 뭘 했냐면은 B004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자, 안 보이는 이유가 리플래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리플래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 패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 브랜치 리모트 하면은 A002, B004 둘 다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 2도 머지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개발 리더가 소스 확인을 하고 머지를 하겠죠. 소스 확인하는 과정은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클리어. 그러니까 머지를 하는 것도 이렇게 GitHub나 GitLab을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큰 일입니다. 자, git pull tags origin features 뭐였죠? A 002 002에서 이제 합쳐주겠습니다. 합쳐졌고요. git 블로그로 한번 원라인 그래프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브랜치에서 합쳐졌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헤드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죠. 헤드 위치가 마스터가 헤드 위치가 됐습니다. 가장 최신의 소스이다. 큐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원격 저장소의 개발 리더가 푸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푸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리더가 메인 마스터 브랜치를 관리를 하면서 푸시를 자기 혼자만 하기 때문에 컴플리트가 안 나죠. 안 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모르는 개발자가 마스터에서 뭔가 소스를 수정하고 마스터에서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로 푸시를 했다. 그러면은 개발자 리더가 혹은 이렇게 메인 브랜치를 관리하는 개발자가 컴플리트 나가지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는 케이스도 옛날에는 많은데 요즘은 다들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긴 로그까지 한번 다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스태시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안 할게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은 내가 푸시하기 직전에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랑 합쳐서 소스를 최대한 최신화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푸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풀 리퀘스트든 머지 리퀘스트든 담당자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다 보면은 아까처럼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줄이 나오죠. 그거 카피해서 그냥 실행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익혀 나간다면은 깃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툴 도움도 필요 없죠. 지금 명령어 외울 것도 몇 개 없잖아요. 그쵸? 클론, 그 다음에 브랜치에 리모트 옵션 붙여가지고 본격에 있는 거 한번 조회해보고 긴 로그도 해봤고
애드도 해봤고,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을 때는 git 애드를 한 다음에 이제 커밋하고, 그런 다음에 푸시하고, 아니죠. 푸시하기 직전에 이제 원격 마스터랑 합쳐보고, 그 다음에 푸시하고, 리퀘스트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합쳐지면은 이제 다시 마스터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 개발자 1은 지금 마스터 1으로 개발이 돌아온 상태고, 개발자 2도 마스터 상태로 돌아와야 되겠죠. git 체크 아웃 마스터. 그 다음에 최신화하기 위해서 마스터 브랜치에서 git 풀.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최신화가 쭉 개발자가 쭉 됐죠. 컴플리트가 한 번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컴플리트 났을 때 컴플리트를 이 메인 브랜치를 관리하는 요 분이 하느냐, 아니면은 담당자가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분이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컴플리트는 내가 올리기 직전에 다 해결하고 풀 리퀘스트를 하는 게 답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치를 이렇게 쭉 쌓아놓게 되면은 조금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1, 2주? 1, 2주 정도는 브랜치를 이제 보관하다가 이제 기간이 지났거나 이제 피처가 완전히 테스트까지 이제 끝나는 그런 피처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를 삭제를 하거든요. 브랜치를 삭제하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헬프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브랜치를 관리하는 거니까 브랜치 옵션이겠죠. 여기서 이제 H 키를 이렇게 H 옵션을 주게 되면은 아이고 못합니다. 헬프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리모트 하나 봤었고, git 브랜치 리모트 아까 옵션 봤었고, 삭제하는 게 여기 삭제합니다. 안돼, 이게 좀 이상하죠. F는 아닌 것 같고, 삭제하면은 옵션이 D일 것 같은데 쭉 올려보면 그렇죠. 예상대로 D입니다. 브랜치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저는 정기적으로 삭제를 해줍니다. 클리어 git 브랜치 -d 그다음에 features A002였을 거예요. 이렇게 git 브랜치 features B004네. B004. 실제로는 이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브랜치로 정기적으로 좀 삭제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격은 잘 삭제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치까지 삭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마스터만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메일 발송 피처를 개발을 시작하겠다. D001이죠.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셨죠? 체크 아웃 B features 뭐라고요? D001.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개발을 또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